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투심에 4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까지 밀렸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0.8% 넘게 빠지면서 882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유가증권과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고 개인 홀로 매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최근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정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주식 내부자 거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는데요. 정말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 속 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1시간 잘 활용해서 종목에 대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장 정말 이 시장의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까지 계속 이제 흘러내리거나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정말 많이 빠졌고 아직도 버티는 종목들은 버티고 있는데 일단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 2%대, 2% 조금 안 돼요. 2%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죠. 프랑스 선물이라든지 독일 선물이라든지 유럽 선물들이 지금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로스톡 같은 경우도 2.3% 강세인데, 물론 장 끝날 때까지는 아직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오늘 유럽 시장,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강세로 2%대 이상으로 마감이 되고 오늘 미국 시장도 2%대 이상이 마감이 되는 강세로 마감이 되면 내일 단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반등 주고 또 빠집니다. 그거는 변함은 없는데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강세로 마감이 되면 내일 단타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단타로 잠깐 들어갔다가 5% 정도는 가볍게 나올 것 같아요. 5%에서 먹든 10%에서 먹든 그거는 욕심을 안 내면 5% 먹고 나오면 되고 욕심을 내면 10%나 그 이상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단타가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잘하면 이틀 동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전에는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불확실성. 다음 주에서는 월화수 쉽니다. 우리나라. 그때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지든 영국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지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요점은 이거예요. 오늘 미국 선물이 강한데 미국 시장이 강세로 2%대 정도로 강세로 마감이 되거나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강세로 마감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빠졌으니까 이렇게 계속 빠졌으니까 잠깐 반등은 줄 것이다. 길면 하루 이틀 정도 반등. 근데 결국은 반등을 준 다음에 이게 바닥이 아니고요. 다시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전략대로 단타놀이를 하면 되는 거고요. 현금의 확보가 안 된 사람들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손실이 많이 줄어들거나 혹은 재수 좋게 수익이 나게 되면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하실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반등 주고 또 빠질 거다. 아직 바닥은 아닙니다. 근데 잠깐 미국 시장과 유럽 선물이 강하게 움직여 주셨으니까 이 정도로만 강하게만 마감이 되면 그러면 단타거리가 나온다. 근데 과거에서도 코로나 때 잠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다가 결국 막판에 왕창 쏟아져가지고 2,000포인트 빠졌던 적이 있죠. 다운과 나스닥인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던 적이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마감까지 봐야 됩니다. 마감까지 보고 마감이 강하게 끝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단타가 나온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호재는 없고 계속해서 좀 악재가 이어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짙은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은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도 발표가 되고 또 수급의 블랙홀이라고 불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물 시장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서 내일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1시간 동안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고 내일 전략 미리 챙겨가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만 5천 원에 20%요. 12만 5천 원에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좀 넘으셨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 악재가 단기간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악재일지 아니면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빠지는 거는 감사해요. 오늘 악재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빠질 거라는 얘기를 이 저녁 방송에서도 한 2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저 고점에 있을 때. 왜냐면은 저는 이 에코프로를 13,000원대, 15,000원대 추천했지만 그땐 가격이 안 들어왔고 2만 원대가 아마 가격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거 다 방송에서 한 번씩 다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13,000원대에서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1000%가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에서도 그러니까 추천했던 건 2020년도 여기 코로나 있을 때 이때에서 이제 10,000원 초반대하고 13,000원대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서도 2만 원대도 얘기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가면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게 원래 주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12만 5천 원대에서 비싸게 사다 보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실이 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회사를 믿고 그냥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져가도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잘 올라가면 8만 원, 근데 원래 자리로 4만 원, 3만 원, 2만 원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뭐 갖고 가야죠. 뭐 어떡해요. 손실이 벌써 4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50%가 넘었네요. 5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손절의 의미는 없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만 안 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얘는.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를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겠다라고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비보전 헬스케어. 비보존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480원에 15%. 네, 1,480원에 15%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다뤄봐 드릴까요? 네, 한 1년 조금 안 됐는데요. 네. 중간에 몇 번 손절할까 말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제 생각에는 지금 손절이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손절을 고려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예. 지금 선에서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예.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은 살짝 나왔는데 아직 그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지금 미선물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라는 게 잠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480원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손실을 보니까 35%나 돼요. 예. 네, 이게 지금 한 20% 정도만 손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일 잠깐 반등 주면은 손실이 한 15%만 줄어들어도 얼마든지 그냥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종목 교체하면 되는데 지금도 손실은 35%고 내일 좀 반등 줘도 내일 반등을 준다 해더라도 마이너스 25%? 잘 움직여 마이너스 25%? 잘 안 움직이면 마이너스 한 30%대? 자, 그러면 지금 웬만한 종목들 지금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반등 잠깐 줬다가 또 떨어질 텐데 그때에서 같이 하락해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얘보다는 실적이 좀 안전한 그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와요. 적자. 2018년도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 중에 있고 그냥 적자 종목이에요. 적자 종목이라서 많이 빠졌다 정도가 그나마 이 종목에 대해서 장점이면 장점. 근데 너무 많이 빠져도 안 좋은데 많이 빠졌다라는 것밖에 메리트가 없고 이럴 때에서는 많이 빠진 다른 IT주들을 노려보는 게 조금 그래도 희망적이다. 왜냐면은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은 종목들이 30%는 올라갈 거예요. 바닥을 찍으면 근데 아직 바닥은 안 나왔습니다.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반등으로 잘 마감해서 움직이더라도 완전 바닥은 아니고 잠깐 뛰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인데 그 흐름들도 잘 이겨내셨다가 종목 교체를 IT 부품주 쪽으로 잘 한번 노려갖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IT 부품주들이 아직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빠져야 되는 일단 상황이 조금 연출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손실이 좀 많이 줄어드는 쪽으로 올라오면 모르죠. 내일 미국 시장이 반등을 잘 줘가지고 이런 개별주들 코스닥 종목들이 확 올라오면서 뭐 20% 넘게 만약에 급등해주면 그때에서는 일단 잘 자르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많이 빠져 있는 좀 실적이 좀 겸비돼 있는 그런 쪽으로 차후에 지금은 교체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차후에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바닥은 더 열려 있는 거네.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미국 시장도 오늘 반등 줘도 결국은 또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바닥이라는 건 나온 게 없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율 반등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 바닥을 생각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바닥을 찍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타이밍을 노려서 어쨌든 반등 나오면 잘라주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보존 헬스케어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IT 부품주로 포트 교체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봐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라온 시큐어요. 라온 시큐어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4,600원. 4,600원, 460원. 4,460원에 매수하셨다는 거죠? 4,600원에 4,600원이에요. 아, 4,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나 네. 보유하고 계세요? 네, 50%예요. 비중은 50% 담고 계시고요. 네.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라운시큐어, 이 IT 보안 업체로 또 방역 패스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는데 오늘 어떤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까요? 근데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근데 뭐, 매수가까지 올라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예. 지금 또 비중이 크시다 보니까 네. 추가 매수를 섣불리 나서기에도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운시큐어는 제가 작년에 차트가 자리가 괜찮을 때에서 신한솔도 얘기했으면서 막 이거 보안으로 괜찮은 회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방역 패스 이슈가 있을 때에서도 라운시큐어가 그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막 이슈가 됐을 때 사실 그 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네. 그때는
한 이쯤 됐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작년 한 이쯤에서 자리가 좋았어요. 자리가 좋았다는 얘기 뭐냐면 한번 상승을 해주고 눌리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N자 목표치를 만들어 놨고 이슈도 좋습니다. 뭐 얘네들이 그 공무원증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기술력이 좋아서 신한솔 그 신한은행의 그 보안 그거하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보안도 얘네들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기술력이 괜찮구나. 차트는 자리 괜찮고 그럼 한 번 정도 움직이겠네 했는데 갑자기 방역 패스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얘도 그 이슈가 같이 붙여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래서 그때 당시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그냥 방송에서는 뭐 한 30% 40% 먹으면 뭐 조금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는 가져가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거 그 이후로서 나중에 조정받고 움직이니까 107%인가 올라갔더라고요. 예. 자, 요때에서 보면 차트가 이렇게 갈 만큼 갔어요. 이렇게 N자 목표치를 준 이후에서는 그 다음에는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깨지니까 하락 N자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추세는 무너졌어요. 여기가 추세라고 그러는데 주추세라 그래요. 주추세는 우리의 이제 뭐 중추신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허리가 끊어지면 사람이 서 있질 못합니다. 그렇죠? 허리는 예.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가 끊어지고 허리가 아프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요. 눕지도 못하고 운동도 당연히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데 이게 깨졌단 말이야. 깨졌기 때문에 지금 빠질 만큼 빠진 거고 이렇게 한번 떨어지게 되면 올라올 때 또 머리를 부딪힙니다. 어디에? 4,500원에.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4,500원은 올라갈 분위기가 아니고 살짝 반등 주면 한 3,700원, 4,000원 반등 줬다 또 떨어질 분위기라서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네. 강력한 저점은 3,2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반등을 주고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반등을 주고 한 차례 더 밑으로 내려 꽂힐 수 있는 아직 그런 장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4,500원 이상으로 들어주면서 수익으로 바뀌기보다는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00원으로 반등을 주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서 올라오면 4,000원만 올라가도 손실이 13%로 줄어들거든요. 지금 손실이 26%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실이 좀 너무 크니까 만약에 내일 반등을 줘갖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잘 반등 줘갖고 4,000원만 올라오더라도 현금화 대응을 일단 해놓고 기다려보면 분명히 또 빠질 거예요. 아, 예. 아직 코스닥에서 오늘 매수가 조금 들어왔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열심히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장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세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반등을 줄 때 반드시 4,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라온시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4,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빠르게 좀 잘 탈출을 해서 나왔다가 저점에서 다시 복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ABL 하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500원, 700원인데 500원이요. 네, 29,5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10%요. 10% 담고 계시고요. ABL 바이오 29,5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얼마 안 되셨고요.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이게 빠져가지고. 네, 그러네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장 막판으로 가면서 계속 낙폭을 키워서 한 8%가량 좀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계속해서 좀 이 제약 바이오들이 작년에는 좀 크게 상승을 해줬다 한다면 좀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좀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뭐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혹시 단타는 아니고 뭐 그냥 들어갔는데 빠지네요. 그냥 들어가셨어요? 단타도 아니고 그러면 장기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계획을 잡고 단타라고 들어가시는 게 해봤어요. 좋아요. 왜냐면 예? 계획을 잡고 예, 왜냐면
들어갔다가 3% 물리면 자를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갑자기 5% 빠집니다. 5% 빠지면 반등 주면 팔아야지, 10% 빠집니다. 10% 빠지면 에라 모르게 냅둬야지 20% 빠집니다. 20% 빠지면 아 이거 큰일 났다, 물타기 해야 되나? 그러면 30% 빠집니다. 그러다 40% 빠지고 50% 빠지고 80% 빠지고 에라 모르겠다 손절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마이너스 80%에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계획 없이 매매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지금 떠 있는데 일단 차트는 강해요. 차트는 강하고, 만약에 단타로 들어갔습니까? 물어봤을 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요 분은 단타 매매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게 괜찮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네.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들어갔다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네. 일단은 손절 라인은요, 여기 28,000원대 있습니다.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이거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안 깨지면 밑에 28,000원이요? 28,000원이 깨지면, 네. 거기 깨지면 손절해야 돼. 손절을 안 하면 26,000원과 24,000원으로 밀려 내려올 게 자명한데, 26,000원으로 깨져버리게 되면은 지금 매수 가격이 29,500원이니까 손실폭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26,000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손실은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거기서 손절 안 하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19%가 될 겁니다. 네. 그러고 올라오면 다행인데 안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30%대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추가 매수하고 올라오면 다행인데 또 깨지면서 마이너스 50%, 60%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8,000원을 깨졌을 때 손절을 안 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28,0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28,000원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일부러 겁줄라는 게 아니고 차트는 굉장히 강해요. 이 정도의 거래량과 이 정도의 수급이면은 28,000원이 깨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줘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미선물이 지금 강하고 지금 뭐 코로나도 이슈도 지금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튀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28,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지. 뭐 네. 초보자라고 난 모르겠으니까 28,000원 깨져도 갖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28,000원만 안 깨지면 보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냥 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이거 없어서. 얼마까지 가겠어요? 수익되면요? 뭐라고요? 그렇죠. 아니, 수익 바로 이제 그 때는 질문이 나올 얼마까지- 줄 알고 제가 미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나면 사람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네. 3만 원, 5천 원, 4만 원, 5만 원 계속 가져가야지. 그러면은 팔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어서 못 팔아요. 못 팔면 떨어지면 아 어제 팔 거라고, 또 떨어지면 아 엊그저께 팔 걸, 그러다가 손실 바뀌면 그래 수익 나면 팔아야지. 그러면 손실 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70%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은요 그냥 5% 수익 나면은 파는 게 제일 깔끔해요. 아셨죠? 아니, 이게 수익 보고 또 저기를 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수익 보고 이자하고 수익 저기 실현하고 아 또 수익 실현 한번 들어가- 하고. 네,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욕심내고 싶으시면은 28,000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되고, 네, 원하는 네. 대로 먹을 때까지 쭉 가져가셔도 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들리셔가지고 계속 또 들어가 수매한 거거든요. 한데 28,000원이 상관없네. 깨지면은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초보자들의 먹는 폭은 한 5%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뭐 10% 먹고 싶으면 10%대까지 가져가는 건 뭐 괜찮죠. 대신에 28,000원이 깨지면 대응, 손절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요 정도만 말씀을 좀 그리고 이제 드릴게요. 더 올라가도 된다고요? 뭐 28,000원만 안 깨지면은 뭐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가져가려면 가져가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28,000원 선 지지되는지 지켜보면서 분할로 안전하게 또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만 7천 원이고요, 100%요. 네. 25만 7천 원에 비중 100%세요. 네, 네. 이 코로나19 이제 우리 국내 첫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그 기대감에 이렇게 올인을 하신 걸까요? 네. 네, 100%를 담으셨는데 지금 16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첫 임상 3상 소식도 들리고 상반기 중에 K백신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종목은 어떤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좀- SK바이오언스는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회사도 좋고 기대감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맨날 거꾸로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 수급이 지금 꼬여있는 상태에다가 제약주가 약해서 그런데 제약주 강세장이었다면은 아마 얘가 주도주로 1등으로 잘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약주들이 셀티리온 형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죄다 밑으로 한미약품, 녹십자 다 마찬가지 다 약세에 있기 때문에 돈들을 다 뺐어요, 얘네들이. 제가 이 얘기를 작년 1월 달에 했던 얘기인데 돈들을 다 얘들이 빼다 보니까 이게 제약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실적이 좋아도 안 움직이고 뭐가 움직여도 안 움직이고 임상, 3상을 하든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든 꼼짝을 하질 않습니다. 이럴 때서는 배경이 무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타기가 답은 아니고 어차피 비중은 100%이시니까 그냥 회사를 믿고 제약주 시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이건. 제약주가 뭐 짧게 움직이면은 2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고 길면은 4년에 한 번씩 정말 징그럽게 안 움직이면 8년에 한 번씩인데 그래도 요즘에는 8년보다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에 왼종일 1월 달서부터 작년 내내 안 움직였으니까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그래도 아직 봄도 안 됐는데 그렇죠? 올 하반기서부터 올 겨울에는 그래도 제약주들이 좀 바닥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회사는 실적은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나중에서는 회복은 가능해 보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또 궁금하신 거 선생님, 있나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올 겨울, 올해? 올 겨울이요? 12월 달. 뭐 정확하게 이걸까지 맞히면 참 좋겠는데 올 겨울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근데 제 동생도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여기다가, 단위가. 아마 SK바이오스가 기술력이 원래 죠 SK바이오팜은 처음부터 적자 회사였기 때문에 걔는 별로였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그 백신 업계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것도 엄청난 대어다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나왔던 상장했었던 정말 참 좋은 회사로 소개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맞아요.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근데 주가는 그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뭐에 비례하냐면 세력들의 생각과 돈의 힘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돈을 넣고 이거 한번 땡겨볼까 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빼볼까 하면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빼고 싶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시장이 반등 주고 떨어지게 되면 뭐 당분간은 계속 떨어질 텐데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그거 무섭다고 던지면 안 돼요. 지금 하락엔자 여기서 좀 더 빠지면은 이제 하락 슈팅에 걸리는 거고 뭐 최저점 자리 뭐 정말 많이 빠지면 이제 11만 원 가겠죠. 뭐 11만 1,500원 최저점 자리. 정말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뭐 그게 엄청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까지 손실이 작지가 않아요. 지금 25만 7천 원이면 거의 30% 정도 물리신 것 같던데 지금 30%가 넘었죠, 그렇죠? 예. 지금 손실이 35% 정도 되시면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작으면 모를까 시가총액 13조짜리 대형주들은 코스닥에 빠지는 종목의 2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5% 빠지면 10% 빠진 것과 비슷한 거예요. 체감도는. 그러니까 35% 빠졌으면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다고 봐야죠. 70%까지 좀 오바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다 미국 시장 반등 나오니까 내일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뭐랍니까?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잠깐 들어줄 텐데 들어주더라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고 다시 빠질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버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가져가면 26만 원 가면 수익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간다고 봅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영영 26만 원 못 갈 것 같으면 못 가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저도 못 갈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26만 원 나중에 꼭 갑니다. 26만 원이면 30만 원도 가고 4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지금 제약주 시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어차피 안 팔면 손실 아니니까 회사도 안 없어질 거고 얘는 기술력이 돼요. 실적도 되고 실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떨어진다고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실적이 계속 올해도 내년도 계속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니까요. 그냥 버티시고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LG 그것도 하나도 하면 안 돼요, 선생님? 다음 상담자가 지금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접수하시면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기업 자체는 또 실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다 시선을 좀 길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HMM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떨어져가지고. 그게 4만 한 4천 원 정도예요. 44,000원에 50%.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네네네. 얼마나 싣고 계세요? 한 50%. 50%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44,000원이면은 꽤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네요. 그리고 네네. 매수하신 지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네. 들어가셨어요? 그게 제가 5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조금 수익을 내가지고 예. 팔았다가 네. 다시 그게 비쌀 때 또 매매를 다시. 한번 그래도 수익을 챙기셨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 부분은 또 다행입니다. 한번 수익을 챙기셨는데, 그 이후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또 네네. 22,000원 선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 부분을 좀 복구를 해볼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제 방송 보신 적은 있나요? 네, 자주 봐요. 자주 보세요? 네네. 자, 왜 물어봤냐면 HMM 제가 이거 단골로 상담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많이 얘기해놨는데 네. 한 번도 기억 안 나시죠? 네. 띄엄띄엄 보셔서 그래요. 자, 잘 봐야 돼요. 자, 보면은 저는 HMM이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이놈이 많이 올라가서 저는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매매 시그널 방송 요즘엔 추천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추천도 했었어요. 방송 아침에서. 그때에서 펜오션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래서 펜오션도 많이 갔었어요. 그때 당시는. 펜오션. 그렇죠? 펜오션도 그때 추천해가지고 많이 갔어요. 얘도 한 95% 갔는데 물론 HMM이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얘가 갈기 때문에 저게 따라간다 얘기를 했었던 종목인데 근데 많이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2만 원서부터 15,000원까지 박살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말고 팔고 절대 건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HMM이 바닥에서 너무너무 잘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막 운임료 막 인상에다가 막 실적도 막 좋아지고 막 별의별 얘기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말 그대로 여기에 그냥 이거 안 사면 안 된다는 뭐 이상한 강박관념으로 이걸 다들 따라붙더라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한 종목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오게 되면 거의 그때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 이거 아니면은 안 되겠다는 정도로 막 덤벼드니까 야 이거 조만간에 이거 고점 치고 박살나겠는데 역시 하나 둘 셋 넷 네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 얼마를 빠졌냐면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예상을 하고 이쯤에서 그래서 5월 달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7월 달, 8월 달에 뭘 얘기했냐면 이 종목은 살려면 2만 원과 15,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사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내려오면 좋은 거고 안 내려오면 그만이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거기까지 내려온 자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쨌든 간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크게 갈 거예요. 다행이죠. 그렇죠? 네. 매수 가격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안 좋은 얘기 계속해 드릴까요, 그러면? 자, 다행이죠. 그렇죠? 올라올 수 있잖아요. 44,000원. 그런데 지금 비중이 좀 많은데 이거를 추가 매수하려면 제가 드리는 전략으로 네. 이 얘기도 사실은 이 HMM도 그 설날 강의에 지난주 목요일 날 17일 날인가? 17일 날이 월요일 날이었으니까 목요일 날 18일 날이 목요일 날이구나. 지난주 18일 날 목요일 날에 이미 화요일이네요. 목요일 날이 20일 날이네요. 1월 20일 날에 목요일 날 녹화를 했어요. 그때에서 HMM 어디로 떨어지면 살만한지 이미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좀 미리 얘기를 하면 2만 원에서 1차 분할 매수를 하고요. 15,000원에서 2차 분할 매수하고 10,000원에서 3차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높고 비중도 많으니까 1차는 건너뛰세요. 네. 15,000원서부터 해서 10,000원. 어가 아니고 그래야 돼요. 지금 배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네네네. 네.
그러니까 고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주식이 뭐 내일은 잠깐 반등 주겠지만 얘가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반등 주고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되게 무섭게 떨어져요. 원래 주식이. 그러면 이게 쿵쿵쿵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다들 투매하려고 그럴 때 그때에서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15,000원에서 10,000원짜리니까 그때에서 추가 매수만 될 수만 있다면 아주 빠르게 생각보다 빨리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2만 원에서는 하지 말고요. 2만 원에서 해봤자 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50%인데요. 아,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 아니고 해도 되는데 안 내려올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지금 시장이 잠깐 반도적 떨어지게 되면 2만 원은 그냥 거쳐갈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2만 원이 싼 자리가 아닐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원래는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비중이 50%만 아니고 비중이 5%면요 2만 원서부터 사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15,000원부터 10,000원 사이까지 좀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서는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니, 이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손절을 안 하셔도 돼요. 예. 조금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내려올 때 다시 사주시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10,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건설이야. 현대건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3,300원에 네. 20%예요. 53,300원에 20% 비중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건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해서 한 8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은 14거래일째 열심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좀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현대건설 어떤 부분 오늘 궁금증 좀 해결해 드릴까요? 시장이 자꾸 위쪽으로 보기 때문에 네. 겁이 나서. 예. 예. 네. 오늘 또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5만 원 선에서 매수하셨는데 지금 4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진단 받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장이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써요. 오늘도 코스피에서 거래소 많이 매도가 나온 부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미선물이 지금 강하게 반등 주니까 코스닥은 조금 그래도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요. 건설주는 내일 급등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53,300원이면 손실폭은 손실폭은 한 19%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에서 19%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장기 투자로 버틸 수 있으면은 더 떨어져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장기 투자도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에 장기 투자로 갔을 때에서 3만 원은 각오하셔야 돼요. 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가능한데 근데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개별 종목들이 내일 일단 반등이 나올 거니까 내일 개별 종목들로 잠깐 교체해가지고 5에서 10% 정도 먹고 나오면 손실이 일단은 30%에서 20%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화를 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폭락해라 설 명절 지난 다음에 계속 노래를 하다 보면 진짜로 폭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 IT 부품주라든지 바닥에 있는 널브러져 있는 종목을 주워 담으면 거기도 30% 수익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져 있는 부분들은 수익으로 단기간에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빠른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하거나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그 방법이 어려워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둬봐야지 그러면은 3만 원까지 찍었다가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왕창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바닥을 찍고 왕창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다시 5만 원으로 올라오면서 물려있던 것은 물려있던 거는 본전이 될 거고 새로 들어간 거는 수익이 많이 날 거야. 100% 정도.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른 매매가 된다라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잠깐 내일 손절했다가 지금
영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강세를 지금 움직여주니까 이렇게만 마무리가 되면 내일 단타가 나올 때 잠깐 그쪽으로 단타를 쳐갖고 손실폭을 줄여놨고 현금을 보유한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또 폭락하면 이렇게 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후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나중에 물타기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드렸으니까 선택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이정수 위원님의 전매 특허 시간이죠. 정말 많은 종목들을 빠르고 또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많은 종목들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스피드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유튜브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이쪽 관련주 쪽인데요. 46,200원의 비중 5%. 별로 물리지 않았네요. 오늘 반등 준 것도 있고 다행히도 지금 이 선물이 강합니다. 많이 빠져서 그렇죠, 뭐. 그리고 영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도 지금 강세로 일단은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장 마감까지 봐야 됩니다. 장 마감에 또 도로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뭐 도루묵이 되지만 지금은 이 분위기라면 내일 수익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수익 날 때에서 욕심이 나면 절반만 파시면 되고 욕심이 안 나면 절반 이상 많이 팔아가지고 일단 현금 확보를 하고 조금만 가져가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내일 수익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 원래 겨울 관련주들, 뭐 도시가스 관련주들, 뭐 등등등등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차트는 괜찮네요. 차트는 상승하고 조정. 이거 안 그래도 최근에 누가 대성에너지 이 모양에서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움직일 거니까 여기에서 뭐 절반을 팔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뭐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이렇게 N자형의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대성에너지 최근에 한번 상담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팔라고 그랬었는지 가져가라 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분이 사신 자리는 9,000원짜리인데요. 내일 다시 올라가면은 불안하시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가시면 되고 뭐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은 8,3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뭐 냅둬도 되는데 시장 무너지면 얘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잘 보면서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FSN. NFT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핫하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반등을 줄 때도 됐는데 올라갈 생각은 안 하네요. 13,200원. 누가 이렇게 비싸게 사래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이거 지금 같은 장에서 이거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거 바닥에서 200%나 올라간 종목인데 최근 12월 달 계속 분위기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고점에 사지 말라고 이거는 복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11,000원만 올라가도 손절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릴게요. 복구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1,000원 반등 주면 뭐 줄지도 모르겠고 그래 10,000원만 반등 줘도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면서 가시면서 어쨌든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냅뒀다가는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물타기는 안 돼요. 물타기는 안 되고 비중이 좀 작은 게 그나마 다행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비아트론. 비아트론 1,900원의 비중은 5%. 유튜브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중들이 좀 작네요. 뭐 단타로 다들 들어갔다 물리신 것 같은 느낌인데 1,900원 마이너스 10%. 만약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그 정도 폭이면은 그냥 잘라버려도 됩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근데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느낌보다는 미국 선물이 강하고 2%대 넘었어요, 지금. 나스닥 선물 2%대 넘었습니다. 2.4%대 됩니다. 물론 끝까지 봐야 돼요. 장 막판까지. 이렇게 들어졌다가 확 떨어뜨리면 의미가 없지만 오늘 장 마감까지 미국 시장이 2%, 3% 강하게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도 2%대 뭐 강하게 마감을 하고 그러면 비아트론도 내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절반 가까이만 들어줘도 1,500원인데 그러면은 욕심내지 말고 일단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뭐 11,000원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너무 바라지 마시고 1,500원을 가면은 일단 현금화 정도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과 환경. 자, 자연과 환경 매수 가격은 1,400원의 비중은 20%.
최근에 많이 빠졌다 싶어갖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아니었고 더 바닥이 있고 더 바닥이 있고 그래갖고 지금 물려버린 케이스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바닥이 아니죠. 장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적으로 떨어진 건데 내일은 그래도 좀 반등 주면은 손실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비중이 20%나 되시네. 이거는 선택인데요. 장기 투자로 더 떨어져도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이미 바닥권역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긴 할 겁니다. 1,000원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버티면은 1,500원까지는 결국은 나중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고 800원까지 빠져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1,500원 올라올 때까지 그냥 냅두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절대로 저기서는 더 깨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내일 반등 줄 때 21선 부근 한 1,300원대만 반등을 주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 그러니까 1,400원 회복을 안 하더라도 1,300원대만 올라오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다시 다음을 도모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화인베스틸. 화인베스틸 매수 가격은 3,150원. 요분은 수익이 지금 꽤 났네요. 비중은 15%. 어떻게 여기서 또 잘 잡으셨네요. 여기 양봉에 잡았는지 기존에 들어갔다 물렸다가 수익이 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지금 장에서 나고 있는 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고 얘가 갑자기 확 하고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일단 올라왔는데요. 3,6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고요. 안 깨지면 조금 더 버티셔야 됩니다. 왜? 지금 선물들이 강하니까. 만약 유럽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강하게 되면, 근데 저는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강하게 끝나도 바닥 쳤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명절 쉬고 나면은 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그걸 이용을 해서 더 한 번 더 올라가면 비싸게 더 파시면 돼요. 위로 올라갈 때. 근데 3,6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넥신. 제넥신 매수 가격은 94,100원에 비중은 100%. 거의 뭐 반토막이죠, 그렇죠? 94,100원에 마이너스 48%. 뭐 이렇게 바닥을 뭐 뚫어주는 뭐 시그널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갖고 가셔야 되고 나중에 거래 실리고 돌파가 되고 제약주들이 좋아진 흐름이 나오면, 근데 비중이 100%라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네요. 그게 제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내년 올해 겨울에 바닥을 잡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물린 상태에서 올라가기를 기다리기에는 이거는 너무 힘들고, 지금이 아니고 올 겨울 정도에서 제약주들이 바닥을 잡고 좋아지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노려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상담 온 거 MS 오토텍. 자, 매수 가격은 7,290원에 30%. 6,5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건 좀 애매한데, 물론 시장이 좀 아니다 싶으면 6,500원 올라올 때 좀 거기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 속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또 스피드하게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발표가 되는 이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또 미 선물 시장이 1%에서 2%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장중에도 위원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